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Q&A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주제는 준비를 하고 계신 학원생 분들 또는 현재 필드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싹 받았는데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는 조금 부끄러운 위주의 질문을 좀 추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서 최대한으로 많이 만나고 오는 게 좋은데 사실 되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인의 강아지를 미용해주기.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지금 애견 미용 배우고 있는데 너 뭐 미용할 일 있으면 나한테 맡겨.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신나게 이제 막 주변 지인들 강아지 미용을 해줬었어요. 물론 돈 받고 해줬어요. 평균 시세가 있으면 그 시세보다 한 50% 싸게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너 뭐 요즘 애견 미용하는 것 같던데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해줄게. 견종이 뭐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스탠다드 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어, 강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제 학원 동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들 중에 한 4명 정도가 저랑 같이 이제 그 스탠다드 푸드를 해줬어요. 테이블 한 4개 붙여놓고 걔를 막 커트를 하고 목욕이랑 드라이도 얼마나 빡세요. 웬 하루 종일 그냥 다행히 너무 만족해 하는 거야. 야,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이렇게 미용한 적도 없는데 야, 너무 예쁘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진짜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필드에 나와서도 사실 대형견에 대한 뭐 거부감이나 겁이 없었어요. 내가 해봤으니까 이제 견종만 달라질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알고 견주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나니까 어떤 대형견이든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의 작은 경험이 필드에서는 굉장한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있으면 미용해줄게. 와, 우리가 꼭 뭐 돈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내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고 경험을 충분히 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초보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 아니고 경력이 아주 오래된 분들한테도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는 어떤 사고 같은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이 생길 때 굉장한 슬럼프 또는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이런 막 괴리감에 빠지기도 하고 초보의 경우에 생기는 상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익숙하지 않고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지금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꼭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미용 일지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원인, 어떻게 하다가 이 상처가 나게 된 건지를 꼭 반드시 쓰고 이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써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처가 나지 않을지에 대한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쓰고 생각을 해야 다음번에 이 상처의 어떤 같은 부위 또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도 꼭 하시길 바래요. 강아지들은 말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움직여요. 그 느낌을 캐치하는 게 미용사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긴 하지만 미용도 하고 어떤 보정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동시간대에 초집중을 해서 미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상처가 날 순 있지만 그게 반복적이거나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다른 부위에 또 같은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상기시킬 수 있는 건 내 자신이고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이런 작은 상처든 큰 상처든 항상 주위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좀 말씀드리기 되게 죄송한 부분인데 저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올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 중에 알러지 있던 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었는데 약을 챙겨서 먹는데 그 약이 되게 사람을 엄청 다운시키나 봐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나면
근데 또 아침에 그걸 먹고 출근을 해야 하루를 버티니까 이중모 친구들 한 번씩 오면은 미용실에 막 한방눈이 내려요. 단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털이 빠지는 게 아니라 털이 쏟아집니다. 엉킨 친구들이 올 땐 죽은 털들이 막 날아다녀요. 알러지 없는 분들도 마스크를 다 쓰지만 막 그 눈이며 코며 입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제 폐에 진짜 엄청 쌓여있을 것 같아요, 털들이. 일반 미용사분들도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이 좋아서 선택을 했지만 자기 건강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아이들을 오래오래 예쁘게 미용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내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이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미용을 하시는 거라면 미용 외적으로 이제 강아지의 어떤 그런 다른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 가족이거나 친구면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반드시 의무적이거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지원자가 있고 B 지원자가 있어요. 근데 이 A 지원자는 이력서도 지참해왔고 포트폴리오도 가져왔어요. B 지원자는 이력서만 가지고 오고 포트폴리오는 안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과 어떤 면접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겠죠.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내가 이거를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실력을 눈으로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실력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두시면 본인에게 분명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아, 이거 충분히 고민일 수 있어요. 이거 약간 꿀팁인데 아니, 이거를 그냥 맨입으로 알려달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5, 6mm라고 말하는 7정 클리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전체 미용을 할 때 발까지 같은 날로 밀어주세요. 맞춰서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오더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같은 날로 쭉 밀고 마지막에 털을 정리하려고 하면 털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요런 발가락 사이사이 또는 요 발톱 윗부분으로 막 털들이 막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되게 지저분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하냐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전체 미용을 할 때 우리가 요 발목선 있잖아요. 발목선 위쪽 또는 요 발가락들 있죠. 요 발가락들 위에 뼈까지만 클리핑을 하시고 요 발가락 위에 있는 털들은 살려두는 거예요. 우선은. 발라인을 잡으세요. 털이 많이 길어왔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발라인을 예쁘게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살짝 떠있는 털들을 우리가 아까 밀었던 7정 방향으로 블렌딩을 하면서 싹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감쪽같이 발라인이 동그랗게 딱 된다니까요. 깨끗하게. 같은 날의 길이로 꼭 한번 해보세요. 나 너무 꿀팁 줬다. 그죠? 우리가 찾는 이 유명한 학원의 기준이 개인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학원을 잘 선택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우선 내가 쇼미용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지 팬미용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팬미용에 더 관심이 많아요. 팬미용을 잘하는 학원을 우선 쫙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그 다음 원장님이 팬미용을 잘하셔서 그 학원에 가고 싶다라면 그 원장님이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는지 또는 원장님께서 직접 직강을 하시는지의 여부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저 아는 사람은 원장님을 보고 갔는데 원장님을 학원에서 등록할 때 딱 하루밖에 못 보고 그 다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못 만났대요. 골프 치러 가셨대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황당하겠죠. 내가 되게 좀 눈여겨서 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어떤 학원의 강사분이신 거죠. 그럼 나 이 학원 등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 전에 그분이 매일매일 나오시는 강사분이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요일에 나오는 강사분이신지도 꼭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매일 가는데 그 강사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면 좀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커리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위 연습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그로 연습을 하고 언제부터 실근 실습을 할 수 있는지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먼 훗날에도 나는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사실 학원을 처음 등록할 땐 이런 거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 앞에 있는 학원에 갔어요. 근데 잘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일단 가까워서 갔는데 최덕항이었던.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최덕항 원장님께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며, 여러분 팬미용을 너무 잘하고 싶다 하시면 최덕항 애견미용학원으로. 이거 지금 유료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 보고 또 고맙다고 밥 사주시거나 제가 뭔가를 얻어먹으면 유료 광고로 돌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누구나 샵을 차리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시행착오를 내 샵에서 겪을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여러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면서 좀 다양한 아이들을 경험을 해본 후에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생겼을 때 그때 샵을 오픈하시는 거를 완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충분히 경험을 했는데 지금 좀 심리적으로 많이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자신감을 키우셔서 샵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질문 18번이에요. 완전 많이 받는 질문. 애견 미용 관련 학교는 미용뿐만 아니라 뭐 애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아지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 또는 수의학적인 부분, 특수동물에 대한 사육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요. 강아지 뭐 펫푸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마도 학교 교육기관인 것 같은데, 내가 이 강아지가 좋아서 이쪽 분야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좀 고민이 생기실 때는 학교를 먼저 접하셔서 진로를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나는 처음부터 미용사가 꿈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전문 교육기관인 학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애견 미용사를 준비하는 학원생분들과 그리고 이제 현재 필드에서 스텝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Q&A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제가 다음에 이제 경력 미용사분들을 위한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Q&A 질문은 제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팔로우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일단 강아지한테 따뜻하게 잘 해주는 사람, 드라이 잘하고 착하고 목욕 꼼꼼하게 하고 부분 케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하는 사람, 성격 밝고 인사 잘하고 대답 잘하고 밥 잘 먹고 습득력 좋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근데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있으면 우리 안 오는 거 아니야? 딴 데도 좋은데 샵 차리겠지.